마녀의 흑마술에 걸려든 사람은 눈앞에 갑자기 번개 같은 빛이 번쩍이다가 결국에는 시야가 서서히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땐 그냥 저도 떠도는 이야기인 줄 알았죠. 근데 의사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 알게 됐어요. 마녀의 흑마술이 아니라 망막박리더라고요. 망막이라는 게 가장 안쪽에 있는 신경으로 이루어진 막인데요. 카메라로 치면 필름 역할을 하는 막이죠. 빛이 이렇게 들어오면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뇌로 보내주는 역할을 하죠. 그게 어떤 이유로든 찢어지거나 하면 이 망막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요걸 바로 망막박리라고 해요. 그럼 그 순간 갑자기 눈은 번쩍이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눈을 감아도 번쩍거리는 느낌이 들 수 있고요. 물론 망막박리가 생기기 전에 이런 증상이 느끼는 경우가 더 많기는 하지만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까만 점이 막 떠다니다가 떨어진 부위에 시야가 가려지거나 커튼 친 것처럼 이렇게 막히거나 그렇게 느끼다가 점점 시력이 떨어지고 어두워지는 거죠. 망막박리는 일단 생기면 소위 준실명 이게 이제 가능한 상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응급질환이에요. 그런 막 가려지는 증상이 나오면 그래도 한 2, 3일 내로 진단과 치료가 이루어져야 최대한 시력을 지킬 수 있습니다. 원인은 사실 다양합니다. 다쳐서 생기는 분도 계시고 특히 고도근시인 분들 그리고 아토피가 좀 심해서 습관적으로 눈을 막 비비거나 그런 분들한테 좀 잘 생기는 걸로 되어 있어요. 유리체가 여기 망막이 붙어 있다가 이렇게 떨어지게 되거든요. 이게 떨어지다가 좀 세게 떨어지면 이제 망막을 찍고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고도근시인 분들은 망막이 좀 얇고 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외부 충격을 받으면서 찢어지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 잘 생깁니다. 심한 경우는 습관적으로 비비다가 생기는 사람도 있고 가만히 그냥 집에 잘 쉬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뚝 가려지는 그런 경우도 있고 운동하시다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다양한 경우에서 갑자기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다. 눈앞에 번쩍거리는 느낌 정도로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대부분 그러다가 사라지고 다른 증상이 없으면 괜찮은데 어느 날 갑자기 비문증이라고 그러죠. 까만 점이 떠다닙니다. 한두 개 정도는 그래도 가능성이 아주 낮은데 갑자기 수십 개, 수백 개가 쫙 쌀알을 딱 쥐고 이렇게 쫙 퍼뜨린 것처럼 까만 점이 떠다닌다든지 아니면은 정말 한쪽이 가려져서 보인다든지 하면 바로 근처에 가까운 안과를 방문하셔서 혹시라도 망막박리가 생기지 않았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일반적인 눈 상태다 그런 경우라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문증이 갑자기 생긴다든지 했을 때 이제 방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아토피가 난 어릴 때부터 엄청 심하다. 아토피 눈에 문제 생각보다 많이 생깁니다. 백내장 발생 비율도 높고 이 망막박리 비율도 높고요. 그리고 고도근시 환자분들은 망막 자체가 좀 얇기 때문에 이 망막박리가 생길 확률이 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다른 문제가 없는지 상태를 체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식적으로 눈을 비비는 습관도 조심하시고요. 당연한 얘기지만 눈을 다치거나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는 게 좋겠죠. 예전에 이집트 유물을 훼손한 도굴꾼이 돌아와서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나는 지금 보이지 않는 목소리를 듣고 있다. 누군가가 자꾸 말을 하는데 어디인지도 알고 보이는데 얼굴만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피라미드의 저주인가요? 저도 무심코 넘겼었는데 지금 와서 다시 생각을 해보면 아마 그분은 황반변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완전히 실명되진 않더라도 이게 중심 시야를 잃는 병이에요. 망막, 우리 카메라로 치면 필름 역할을 하는 망막이 이렇게 있고 시신경이 이렇게 있습니다. 혈관들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 시력의 중심 부위를 여기를 황반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병이 생기는 거예요. 중심 시야. 피디님 얼굴이 보이잖아요. 그리고 얼굴만 보이는 게 아니라 주변의 배경도 보입니다. 그런데 가운데만 죽으니까 주변 배경을 보이는데 이렇게 사람 얼굴이나 내가 책이나 핸드폰을 본다. 내가 보고 싶은 글자, 봐야 할 것들이 갑자기 구부러져서 왜곡돼서 보이거나 심해지면 뿌옇게 보이거나 아예 검게 가려지는 거죠.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게 주변부만 보이고 가운데는 안 보이면. 그러면 내가 주변부로 어렴풋이 보려면 이렇게 고개 돌린다고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게 가운데가 지워지니까 이제 삶의 질이 너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사실 외출도 힘들고 핸드폰을 볼 수도 없고 책을 볼 수도 없고 TV를 볼 수도 없고 대부분의 일상생활에 많은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나이와 관련이 있어요. 황반변성은 50대 이후에 주로 많이 생기고요. 물론 연세가 더 드시면 드실수록
확률은 올라갑니다. 보면 이제 보통 60대 여자분들한테 유병률이 더 높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흡연입니다. 흡연. 가장 큰 리스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심혈관 질환이라든지 고지방을 섭취하는 식습관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뭐 위험군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 중에 있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그런 게 좀 잘 생기는 유전적인 성향도 좀 가지고 있긴 합니다. 가장 흔한 거는 이제 망막이 조금씩 이제 얇아지고 시신경 세포들이 이제 죽어 나가는 그런 시기인 건성 타입이 가장 좀 흔하긴 한데요. 건성 황반 변성이 생기고 막 비정상적인 또 혈관들이 자라 들어오거든요. 이제 그러면 이제 외 타입이라고 하죠. 습성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혈관들이 자라서 막 피가 터지거나 시력이 떨어지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어제까지는 괜찮았는데 오늘 아침에 눈을 떴는데 안 보인다. 뭐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눈앞이 갑자기 어두워지거나 갑자기 뭐가 가려 보인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황반변성의 초기 증상은요, 휘어 보이는 증상이 초기 증상이 되겠습니다. 이런 이제 격자 무늬를 보는데 여기가 이렇게 선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쭉 오다가 여기가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찌그러져 보이거나 굽어져 보인다면은 안과 검진이 필요하겠습니다. 아직은 완치는 안 돼요. 진행을 늦추거나 약간 예방적으로 치료하는 겁니다. 예방이라는 측면은 여러분 잘 아시죠? 루테인, 지아잔틴 이런 항산화 영양소가 예방하고 또 진행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어느 정도 습성으로 진행이 돼가지고 뭐 갑자기 안 좋아진 경우에는 제가 일부 완화를 시킨다고 했죠. 주사를 맞습니다. 쉬운 길은 아닌데 이제 신약이 이제 개발이 된 거죠. 그래서 눈 안에 약물을 주사를 해서 혈관 형성을 억제하고 좀 비정상적인 혈관을 없애는 이제 그런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어느 정도 많이 진행이 되면 어느 시점부터는 완전한 회복은 좀 어렵기 때문에 최대한 예방을 하고 일찍 발견해서 나빠지지 않게 관리를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진짜 공포영화 보다 눈이 안 보이는 게 더 무서울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내 눈앞에서 사람이나 뭐 물체 같은 게 하나도 안 보이고 소리만 듣는다는 거는 생각보다 정말 현실적인 두려움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피할 수 있는 공포라고 생각해요. 좀 더 눈을 들여다보고 눈에 관심을 가지고 자주도 아니죠. 뭐 1~2년에 한 번인데요. 뭐 검진을 받는 방법 말이죠. 시력은 한 번 잃으면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내 눈을 빼앗아가려는 진짜 무서운 저주는 귀신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무관심일 겁니다.